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화상사고 추상장애 기준과 보험금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 화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교통사고도 있고, 음식점에서 화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화상 사고가 많죠. 그쵸. 그중에서 김 선생님이 수임했던 사례 중 가장 많이 다뤘던 업무가 뭐예요? 식당에서 발생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영업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제 화상 사고가 가장 많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상사고라고 하면은 예, 예. 어느 정도요? 1도, 2도, 3도 중에. 보통 보면은 이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상 사고는 뜨거운 뭐 국밥이라던가 뚝배기를 뭐 직원분이 떨어뜨리던가 뭐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손님분들이 이 팔 같은데 특히 뭐 이 상지에 많이 이렇게 화상을 입는 심재성 이도 화상이 좀 많았고요. 심재성 이도 화상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분들 체질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추상장애가 남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추상장애가 정확히 뭐예요? 추상장애는 이제 말 그대로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아서 생기는 어떤 신체적인 훼손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위에 팔꿈치 아래 전완 부위나 그다음에 무릎 부위 아래로 해가지고 성형수술이 해서 흉터 제거술을 해도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에 대한 보기 흉한 장애를 갖다가 인정하는 건데요. 장애 기준은 이제 얼굴이라든가 목 부위, 그다음에 머리, 두피 결손 이런 부위가 적용되는 게 외모의 추상장애. 그다음에 이 팔꿈치 아래쪽으로 해서는 상지의 노출면의 추상장애. 그다음에 무릎 부위 아래쪽으로 해서는 이제 하지의 노출면의 추상장애. 그래서 뭐 이렇게 노출면의 추상장애는 보통 5% 인정되고요. 그다음 외모의 추상장애 같은 경우는 국백법상 15% 이상 인정되는데요. 개인 보험에서 인정되는 또 추상장애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조금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추상장애가 인정되면은 배상의학적인 어떤 후유장애가 인정됐을 때 교통사고에서 대인 배상 합의 볼 때 뭐 상실 수익액이라든가 일시 수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서요. 그래서 보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추상장애가 만약에 인정될 것 같으면 전문가하고 침도 있게 상담하셔서 범위에 적용되는지, 그래서 보험사에서 뭘 인정하려고 그러고 뭘 인정 안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위 외에 허벅지라던가 뭐 네, 가슴 부위,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위잖아요. 이런 예. 부위에 화상을 입은 거는 추상장애라고 불리지 않나요? 이제 신체 국배법상 보면은 신체의 노출면이나 외모가 아니라도 신체의 그 화상이라든가 심각하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큰 전체적인 신체의 뭐 40%, 50% 이렇게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준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노출면이나 외모의 추상장애는 보통 이 손바닥 크기나 아니면 센치, 5cm 이상 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신체 아까 노출면이 아니 외모나 노출면이 아닌 그 몸통이라던가 뭐 허벅지 그런 데 화상으로 뭐 이제 추상장애가 인정되려면 그 범위가 굉장히 면적으로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전신 화상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뭐 전체 몸의 뭐 50% 이상 화상 이런 경우 적용돼 그 정도가 돼야지 인정되는 게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의식적 사고나 아니면은 교통사고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게 이 팔뚝이라던가 정강이 쪽에 어떤 흉터, 그다음에 얼굴에 5cm 이상의 어떤 흉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형수술해도 치유되지 않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야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뭐 크기가 크고 어떤 그 센티미터가 적용 뭐 크기가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라는 그런 인정 사유가 적용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흉터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성형외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의사가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성형외과적 피부과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이거는 고착되는 고정되는 흉터가 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추상장애 적용되는지 물어보시고 추상장애에 대한 어떤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셔서 그걸로 이제 뭐 합의를 보시거나 보상체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의사가 대답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본인들이 뭐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김순사처럼 좀 전문가 통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알아봐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그렇죠. 좋겠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뭐 보상 범위라든가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지, 예를 들어서 뭐 후유장애 부분에 따라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뭐 일시수익액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배상액의 범위에 있어서 꼭 제일 큰 항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당 같은 곳에서 발생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외주 손해사정 서베이라는 업체에 의해서 이 나서서 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사 쪽에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올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런 입증 자료를 또 피해자분이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손해액 평가라는 게 결국 합의금으로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비전문가인 일반인 분들께서 좀 처리하기는 많이 어렵죠. 의사분한테 물어봐서 흉터가 고착되는 시점인지 이제 알려주시면은 그때쯤 손해사정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면 되겠네요. 보통 보면 근데 흉터의 어떤 깊이라든가 그 면적, 크기, 그 다음에 얼굴이냐 팔이냐 그런 데 달라지긴 하는데 흉터가 심하면은 사람들 각자의 그 개성이 있듯이 체질적 요인도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뭐 심재성 이도 화상 정도 되면은 1년 이상 치료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1년씩이나 걸려요. 예, 그래서 충분히 치료 다 받으신다면, 왜냐하면 성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매일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뭐 레이저 치료 한 번 받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레이저 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한 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치료 기간이. 그래서 그런 거 다 받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이제 흉터를 뭐 흉터에 대한 제거에 대한 뭐 치료 효과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셨을 때 종결 합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점까지 가기 전에 전문가 통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오늘 되게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거 저도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처리했던 사례로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피해자분이 직접 뭐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서 다가갈 거고요. 만약에 뭐 본인들께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김선사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한 그 정보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김선사 채널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선사님. 다음 이 시간에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